네, 수요일에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유엔에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많은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지금 조세 저항까지도 지금 뭐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정부의 뭐 정책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정책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동산 시장이 정답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제가 또 부동산계의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죠. 부동산에 투자를 고민해 보신다면 사실 해당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 시장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그 부분을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그런데 이 제목이 부동산 시장에 성공 투자 답이 있다 이겁니다. 이건 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우리가 어차피 뭐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네, 답을 어디서 찾을 거냐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 우리가 뭐 그럼 부동산은 도대체 어디서 거래가 되는 거지? 뭐 혹시 경동시장이나 뭐 이렇게 영동시장 뭐 이렇게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거래가 되는데 그렇죠. 자, 부동산 시장은 딱 두 가지의 시장이 늘 열립니다. 시장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그 시장이고요. 또 하나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항상 이 두 시장이 계속 엇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9.13 대책 전만 하더라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 계속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13 대책 이후에는 그래도 보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좀 전환이 됐다. 자,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최근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서울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 또 뭐 재건축이나 이런 쪽들은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 쪽으로 완전히 좀 돌아섰다. 이렇게 뭐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또 하나는 같은 동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는 매도자 우위 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고 어떤 아파트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선 곳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개별적인 부동산들을 판단하면서도 지금 이것이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냐.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협상력의 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자, 매도자가 큰 소리 치는 시장. 네, 바로 이것이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겠고요. 매수자가 큰 소리 치는 시장. 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반드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매도자가 큰 소리 치기 때문에 깎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매수자 우위 시장, 매수인이 협상력이 큰 시장, 반드시 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약간 뒤집어 보는 좀 지혜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매도자 우위 시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대로 상승 곡선을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또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은 하락 국면에서 또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조정에 대한 폭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 뭐 서울 중심권 쪽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8년 지금 1월, 2017년 말 정도까지 지금 가격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1년 동안 상승했던 분을 지금 반납하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투자 기회를 엿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항상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또 기회가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또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것은 시장을 잘 파악하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시장이 제가 마지막에 해놓은 이 관망시장이 되겠는데요. 자, 관망시장이라는 거는 매도자도 좀 움직이기 좋지 않고 매수자도 좀 움직이기 좋지 않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서로 그냥 눈치만 보다가 그렇죠. 서로 눈치만 보다가 좀 거래 절벽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관망시장에서는 좀 철저히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망시장에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또 시장을 분석하는 이런 눈들도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인문적 입지에 따른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굳이나 왜 인문적 입지라고 했을까요? 그냥 지리적 입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정해지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문적 상황,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생활권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번에 뭐 위례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떠들썩한 이유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강남 생활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인접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는 이런 인문적 환경이 또 중요하고 또 학교라든지 그렇죠. 또 뭐 일자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상권이라든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는 단순한 것들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 것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인문적 환경, 더더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같은 것들도 있죠. 아, 어디에 살아? 그러면 그 동네 좋은 동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 프라이드를 줄 수 있는 자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모든 인문적 환경이 다 포함된 이런 부동산 시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권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인문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서울시장이다, 수도권 시장이다, 지방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은 바로 계획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획도시 시장은 인문적 환경이나 지리적 환경하고도 또 다르게 하나의 완전히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왕숙지구라든지 뭐 교산지구라든지 뭐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또 사실 과천 같은 경우는 또 안에 좀 포함이 됐으니까 약간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획도시 시장들은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획도시 시장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런 것들은 이것이 미래도시로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많은 요소들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우리가 흔들다리 효과라는 흔들다리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도 있고 우려도 항상 섞여서 이것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흔들리는 상황 안에서 기회와 위기를 공존하는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투자의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또 많이 투자를 할 거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또 투자를 하지 않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라든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런 계획도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우리가 또 하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앞으로는 인구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뭐 주거라는 것도 그렇죠. 상업이라는 것도 그렇죠. 일자리라는 것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인문적 환경 안에서도 인구 구조라는 것들이 가장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고 이것이 또 어떤 주거의 형태를, 주거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는 1인 가구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1인 가구가 가장 많다. 28.7%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많은 가구는 그렇죠. 2인 가구 26.3% 정도.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55%. 지금 2035년, 2045년이 되면 지금 다들 관망하는 것들이 70% 이상이 지금 1, 2인 가구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바라보고 있으니까 3인 가구 이상 쪽으로 계속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소형,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또 혜택이 가장 크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혜택이 크다 보니까 당분간도 그렇게 해도 앞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소형 쪽이라든지
도시 중심권 안에 1, 2인 가구들은 도시 중심권 안에 사는 것들을 또 좋아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리적, 인문적 환경 그러면서 또 인구 구조까지 바라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잘 분석하고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